네, 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설명회 때 하고자 하는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시는 이제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네네.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은 인터넷이나 그렇죠. 떠다니는 인터넷 소식,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거의다가 다 이제 인터넷 찾으면 다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네. 늘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안 하고 단순하게 이제 남한테 들은 얘기 네. 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누구누구는 뭐 주변에 누가 어떻게 해서 갔더라, 뭐 카더라 통신을 통한 단순하게 일본이란 나라를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 소식은 어떻게 온 거고,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자기는 일본 가서 취업을 해야겠대요. 근데 그래? 그러면은 일본에서 취업을 하려면 최하 뭐 전문 학교 2년제라도 졸업을 해서 일본에서 어학도 그만큼 돼야 되고, 전문 학교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워낙 뭐 전문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최하 전문 학교라도 졸업을 해야지 갈 수 있다. 일본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자기는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일본 가서 취업하겠다는, 무슨 생각이냐 도대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네. 가지고 상담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자라는 게 필요하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외국의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전문직으로도 쓸 수 없고, 네. 그 다음에 배웠다고 볼 수도 없는 네. 부분이라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솔직히 단순직으로밖에 안 되는데, 단순직은 일본도 엄청나게 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외국인까지 불러다가 그렇게는 하질 않는다. 정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하 전문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서, 그것도 전문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에 따른 확실한 이제 기술력도 있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한다고 했을 때 규모가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해야지 그 기업체에서 일본의 출입국 관리소에다가 이제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뭐 소규모 뭐 10명 있는 회사라든가 그런 경우는 비자가 안 나올 확률도 많아요. 네. 주질 않습니다. 그런 비리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본인 회사에 이름을 등록시키고 딴 데 가서 일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해가지고 아이를 설득시킨 적도 있고,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님도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설명회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본이란 나라 자체에 어떤 아이들이 유학을 가야지 적합할지 네. 5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서 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번에 설명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설명회 취지에서는 저는 일산이거든요. 그래서 일산에서 보통 한 1등급, 2등급, 이제 고등학교 성적 3등급 정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애들 일본에 안 보냅니다. 그렇죠. 안 보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온 학생도 있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도망갈 곳이 있거든요. 한국이라는, 네. 이게 안 되면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학원에 다니면서 어학을 배우기 때문에 도망칠 곳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쪽이 안 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진 학생이라면 학원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환영이거든요. 애들 공부를 해봤던 그 일명 뭐라 그러죠? 그런 몸에 습관이 배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성적도 잘 오르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마운 일이지만은 대부분들은 1, 2등급은 뭐 거의 올 확률은 거의 없고요. 3등급 아이들 중에서도 올까 말까 하고요. 참 제일 애매한 등급이 4등급 이후 9등급까지요. 그 학생들 제일 애매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4에서 9등급까지 학생들이 뭐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성적으로 아이의 성품을 구별해낼 수는 없거든요. 네. 그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성적과 성품과 성격과는 솔직히 별로 관련은 없다고 봐요. 네. 착한 애들은 엄청 착하고 그렇죠. 예. 성품도 좋고 성실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한국에서 대우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뭐 내신 성적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은 이거밖에 없는데 딴 거는 관심도 없는데 그것까지 다 잘해야지 그렇죠. 내신을 좋은 걸 받다 보니까 아이들은 진짜 성실하고 좋은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처우를 받지를 못한다는 네.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한 방법으로 일본 유학이 이러한 길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 이 아이가 잘하는 부분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일본이란 나라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물론 일본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은 내신 성적도 뭐 안 본다고 하지만은 보기는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대학이 아니더라도 좋은 대학들은 엄청 많거든요. 취업 잘 되고 대기업 잘 들어가는 대학들 되게 많은데 그런 대학들에 가서 한 몫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착하고 착실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이번 설명회 꼭 참석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 4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학에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차선책으로 자기가 뭔가 생각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라면 정말 일본 유학이라는 그런 제도가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산에서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억울한 게 학원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학원의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네.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막 그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럼 우리랑 비교를 하죠. 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니들은 뭐 했니? 서울은 이렇게 잘 보는 애들이 니들은 뭐 했니? 이런 느낌으로 제가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디까지 보내보셨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부분이에요. 서울이란 부분 자체는 그만큼 시장도 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지리적 이점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서울 쪽으로 가서 배우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과 또 이제 조금 부천에서 사는 그런 쪽의 애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깔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어를. 유학도 갔다 오고 부자들은 유학도 갔다 오고 해서 영어를 뭐 딴 공부는 못해도 영어를 다 잘해. 그러면은 저희는 엄청 불리한데 일산에서 영어 잘하고 그러면요 일본 대학 안 가요. 한국에 있는 대학 보내죠.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는 서울은 많다 보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애들이 되게 많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기본 영어 깔고 가기 때문에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기본 반은 해놨다고 보면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일산 같은 경우는 영어 웬만큼 잘하면요 안 보냅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목동으로도 이제 학원에 출강을 가서 가르쳐 봤는데 제가 목동에서 학생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 다 어디 간 줄 아십니까? 동경 외대, 국립대도 가고요. 그 다음에 명문대 다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깔고 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다 영어를 깔고 옵니다. 근데 일산은 그렇게 깔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실적을 물어보시면 안 되고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등급이 너 몇 등급이니 물어봤을 때
9등급여, 8등급여 한 애들을 일본에 있는 명문대를 보내서 그 아이가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거, 저는 이게 진짜 실적이라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아니 솔직히 성적 안 좋고 바닥인 애를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일본의 명문대 보내고 그 다음에 대기업까지 취업이 됐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잘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비전을 갖고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 길이 이제 바로 이 일본 유학을 통해서 그 길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4등급 이하 아이들은 사실상 국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비전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유학을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자기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제가 이번 설명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매한 등급들 있지 않습니까? 4등급부터 4등급도 뭐 좋은 대학을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4등급 정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훨씬 더 무대가 넓은 곳에 가서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찬양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또 설명해서 말씀드린 거는 무조건 일본 가면은 다 성공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죠. 적성에 맞는 학생만 가세요. 절대 저는 적성도 맞지 않고 취직을 위해서 일본 간다? 이거 아무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 있고 세상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유학이라고 생각을 하지, 일본 가면 다 성공합니다. 명문대 다 갈 수 있어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되지도 않는 소리고, 우선 적성에 맞아야 돼요. 아이가 중학생 때 아니면 초등학생 때 일본이란 나라에 관심을 가졌을 때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학은 재산이거든요. 어학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JLPT 뭐 중학생 때 1급 단 애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그거 나중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든 한국에서 취업을 하든 그게 다 도움이 됩니다. 어학은 도움돼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가 뭐 저평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영어 학원비는 얼마, 굉장히 비싸게 불러도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데, 일본어 학원의 학원비 말씀하시면 그것보다 훨씬 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차별대우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어학입니다. 저도 유학 갔다 오고 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차별대우 받는 것도 좀 억울하기는 한데, 우선은 이번 설명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매한 학생들 성적들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한번 아이를 오지로 보낸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일본은 오지는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번에 설명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유학의 길이 이제 뭐 일본 어학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학교 가는 경우, 단기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입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유학의 이제 장점, 그 다음에 일본 유학 가서 다 좋다. 장점만 말할 수 없잖아요. 단점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생들 졸업해서 일본에서 취업을 한 이야기 등등에 대해서 그런 에피소드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따분하지 않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 혼자 떠든다고 해서 즐겁겠습니까? 부모님들의 질문도 받고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문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이번 설명회 때 아무래도 좀 이제 4등급 이하인 학부모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와주신다면 아무래도 좀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꼭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요.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를 데리고 있는 자녀를 갖다가 두신 부모님들도 오셔서 들어보시면은 이게 일본어를 배웠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이가 솔직히 중학교 때부터 이 싹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참석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요. 유튜브에 이제 이게 게시판이 이제 새로 생겨서 그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공지를 올리면 나중에 이제 뭐 궁금해 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뭐 그런 것도 나중에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네,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는 게 솔직히 궁금증 해소하는 네, 건 네. 제일이거든요. 실은. 아무튼 원장님 다음 주에 설매가 아주 성공리에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하실 건데 왜 그러세요?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좋은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